당신은 또 화를 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혔다.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하루 전체가 무너졌다. 당신은 꼭두각시다. 다른 사람이 줄을 당기면 당신이 춤춘다. 다른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이 폭발한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평화가 결정되는 삶? 당신의 감정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는 동안 당신은 진정한 성공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진정한 힘을 절대 가질 수 없다. 진정한 평화를 절대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부터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반응의 주인이 될 것이다. 당신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아무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당신의 마음을 요새로 만드는 10가지 단계를 공개하겠다. 더 이상 꼭두각시가 되지 마라. 1. 감정적 자기 통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분노했던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 순간 당신은 누구였는가? 당신은 자신의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감정의 노예였는가? 진실을 말해보자. 당신은 노예였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이 버튼을 눌렀고 당신이 반응했다. 그들이 줄을 당겼고 당신이 춤췄다. 이것이 힘인가?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힘은 감정 조절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 법칙이다.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외부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강한 사람은 반응을 선택한다. 약한 사람은 반응에 선택당한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라.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들을 비판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들을 도발해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발자는 자기 통제 수준을 시험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매일 누군가가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상사가, 동료가, 가족이, 심지어 낯선 사람이. 그들은 당신의 버튼을 누를 것이다.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것이다.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안다. 이것은 시험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인가, 낙제할 것인가. 감정은 약점의 반영이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난다면 그것은 그 말이 당신 내면의 어떤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은 키가 작다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자신의 키에 대해 아무런 콤플렉스가 없다면 그냥 웃고 넘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키에 대해 민감하다면 그 말은 당신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모든 반응은 내면의 약점을 드러낸다. 도발자는 성장을 위한 거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여기가 네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 여기가 네가 더 강해져야 할 부분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 잡힌 대응은 통제력과 성숙함의 표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했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멈추고 의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즉각적인 반응은 동물적이다. 의식적인 대응은 인간적이다. 당신은 동물인가? 인간인가?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라.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목표에 집중하는 것인가? 내 에너지를 이 무의미한 갈등에 쏟는 것인가? 아니면 내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들은 그 에너지를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목표, 자신의 꿈, 자신의 성장에만 투자한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당신이 소유한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다.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의견이 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가?
이 갈등이 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주는가? 감정적 자기 통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의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이 기술을 익히고 나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명확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침착함을 존경할 것이다. 당신의 자제력을 존경할 것이다. 당신의 강인함을 존경할 것이다. 2. 감정적 노예 상태와 힘의 회복.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물론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어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망쳤다면 당신은 노예다. 누군가의 행동 하나가 당신의 기분을 좌우한다면 당신은 노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당신은 노예다.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면 힘을 잃는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행복해하고 그들이 우리를 비판하면 우울해한다. 이것이 정상인가? 이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인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어야 한다. 당신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이 좌우되면 당신은 평화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기는 셈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의 집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주는 것을. 그들이 언제든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집어 놓고 소음을 내고 당신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맞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이라는 집의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고 있다. 이 통제를 되찾는 것이 내면의 자유의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통제를 되찾을 수 있는가? 먼저 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은 신호이지 명령이 아니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화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우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도망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알려준다. 하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분노, 고통, 좌절은 억누르기보다는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행동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왜 화가 날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라.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나는 화가 나 있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나고 있다라고 말하라. 미묘한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다. 첫 번째는 당신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이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경험하는 존재다. 의식적인 선택이 반응성을 이긴다. 매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의식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즉시 변명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잠깐 멈춰라. 숨을 깊게 쉬어라. 3초만 기다려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인가? 때로는 설명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감정이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3초의 멈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이 3초 동안 당신은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주인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감정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매일의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이 자유를 맛보고 나면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자유의 맛은 중독성이 있다. 당신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쉽게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힘을 존경할 것이다. 감정적 자유는 모든 다른 형태의 자유의 기초다. 재정적 자유를 원하는가? 먼저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져라. 관계에서의 자유를 원하는가? 먼저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져라. 창조적 자유를 원하는가? 먼저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져라.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3. 침묵의 전략적 가치.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한 것이 언제인가?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없는 완전한 침묵을 아마도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말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침묵을 공허함으로, 어색함으로, 약함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침묵은 힘의 표현이다.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말을 아낀다. 그들은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면 권위와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루 종일 말을 쏟아낸다면 그 말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몇 개나 될까? 당신이 변명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느라 사용하는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침묵은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고 감정적 힘을 지킨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예측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당신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조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불안해진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 도발에 대한 침묵의 대응을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화나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당신이 변명하거나 반박하거나 화를 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한다면 그들은 당황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제는 도발자를 좌절시키고 통제권을 넘기지 않게 한다. 도발자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산다.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힘을 얻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그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힘을 잃는다. 이는 내면의 승리이자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당신이 도발의 침묵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힘의 표현이다. 리더십과 창조를 위한 도구로서의 침묵을 생각해보라. 위대한 리더는 더 잘 듣고 집중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침묵을 활용한다. 당신이 계속 말하고 있다면 언제 들을 것인가? 당신이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다면 언제 생각할 것인가? 당신이 항상 설명하고 있다면 언제 창조할 것인가? 침묵은 창조의 공간이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침묵에서 태어난다. 모든 깊은 통찰은 고요함에서 나온다. 모든 현명한 결정은 평정심에서 만들어진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영감을 준다.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것은 누군가가 많은 말을 했을 때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침묵이 있었을 때인가? 연인 사이의 깊은 눈맞춤, 친구와 함께한 평화로운 순간,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인다. 침묵은 깊이를 만든다. 말은 종종 표면적이다. 하지만 침묵을 오해하지 마라. 침묵이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침묵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침묵은 적극적인 선택이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힘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다. 침묵을 연습해보라.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완전한 침묵을 경험해보라. 불필요한 말을 줄여보라. 도발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해보라. 그리고 그 변화를 관찰하라. 당신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침묵은 당신의 말에 가치를 부여한다. 4. 감정 훈련과 집중력.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을 읽고 있는가?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말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있지 않다. 그들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화를 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급소하지 않고 관찰하기. 이것이 감정 훈련의 핵심이다. 모욕당했을 때, 좌절했을 때, 혼란스러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에 빠져든다. 그들은 그 감정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감정에 완전히 동화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은 감정을 개인화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만 쓰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배터리와 같다. 매일 아침 100% 충전된 상태로 시작한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녁에는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고 여전히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무의미한 감정적 반응에 에너지를 쏟으면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할 에너지가 남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한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집중력은 현대의 초능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보라. 끊임없는 알림,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우리의 주의력은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력을 잃었다. 그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들은 산만하고 분산되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당신이 집중할 수 있다면, 당신이 산만함을 차단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초인이 될 것이다. 산만한 세상에서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도발에 주의를 주지 않는 것이 평화와 성취의 열쇠다. 매일 수백 가지의 일들이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뉴스는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한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한다.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드라마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뉴스에 화내지 않겠다. 나는 이 소셜미디어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나는 이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대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평화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라. 감정 훈련은 근육 운동과 같다. 처음에는 어렵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진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그 충동을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산만함을 차단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집중이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될 것이다. 이 훈련을 시작하라. 지금 당장.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3초 기다려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일인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춰라.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더 이상 산만함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진정한 집중력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5. 역경을 통한 마음 강화.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힘든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 순간을 피하려고 했는가? 그 순간을 원망했는가? 그 순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한다. 그들은 고통을 적으로 여긴다.
그들은 어려움을 저주로 여긴다. 그들은 역경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다. 역경은 저주가 아니다. 역경은 축복이다. 갈등을 통한 성장을 이해해야 한다. 근육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생각해보라. 근육은 편안할 때 성장하지 않는다. 근육은 저항을 받을 때,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때, 한계에 도전받을 때 성장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판과 도전은 마음과 성격을 단련시킨다. 아무도 당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약점을 알 수 없다. 아무도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없다. 비판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 트레이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여기가 네가 더 강해져야 할 부분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 지혜는 반응이 아닌 성찰과 배움에서 나온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즉시 방어하거나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잠깐 멈춰라. 그들의 말 속에 진실이 있는지 살펴보라. 100% 거짓말이라고 확신하는가? 정말로? 아니면 그 속에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가? 가장 아픈 비판이 종종 가장 정확한 비판이다. 그것이 왜 아픈지 생각해보라. 만약 그것이 완전히 거짓이라면 왜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진실은 때로는 아프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첫 걸음이다. 되갚기보다 극복하기를 선택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했을 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되갚는 것이냐, 극복하는 것이냐. 되갚기는 쉽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면 당신도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면 당신도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 극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개인적 성장과 침묵이 최고의 대응이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는 동안 당신이 성장한다면 누가 이기는 것인가? 그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동안 당신이 올라간다면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최고의 대답은 성장이다. 모욕을 동기와 명확함으로 전환하라. 누군가가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라.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다짐하라. 누군가가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목표로 바꿔라. 내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겠어 라고 결심하라. 모든 모욕 뒤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은 동기다. 그 선물은 명확함이다. 그 선물은 목적의식이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으려면 당신이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나는 불쌍한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는 한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이것은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라. 역경은 당신을 시험한다. 하지만 동시에 역경은 당신을 훈련시킨다. 올림픽 선수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을 추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려움이 강함으로 변한다는 것을. 당신도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고 있군요.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라.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역경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역경을 환영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경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6. 마음 보호와 훈련. 당신은 매일 무엇을 먹는가? 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일 무엇을 먹는지 말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가? 뉴스를 보는가?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가? 하루 종일 무엇을 듣는가? 누구와 대화하는가? 무엇을 읽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이다. 마음은 요새다. 당신의 마음을 성이라고 생각해보라. 이 성 주위에는 적들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 독성 있는 사람들, 의미 없는 정보, 파괴적인 감정들.
이적들은 24시간 당신의 성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들은 당신의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려고 한다. 성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강한 성벽이 필요하다. 경비병이 필요하다. 선택적인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들어오는 모든 것, 생각, 목소리, 이미지, 이 삶을 형성한다. 당신이 매일 부정적인 뉴스를 본다면 당신의 마음은 부정적이 된다. 당신이 매일 불평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도 불평쟁이가 된다. 당신이 매일 의미 없는 오락의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생각도 의미 없어진다. 이를 걸러내는 훈련이 필수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무엇을 당신의 마음에 허용할 것인지, 무엇을 차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유용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이것은 미친 짓이다. 당신이 독이 든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병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독성 있는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마음이 병들 것이다. 정신적 식단과 저항력이 중요하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소비하고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정신력을 결정한다. 당신이 매일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성공지향적이 된다. 당신이 매일 지혜로운 글을 읽는다면 당신의 생각은 지혜로워진다. 당신이 매일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에너지도 긍정적이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매일 실패한 사람들의 불평을 듣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실패지향적이 된다. 당신이 매일 부정적인 뉴스를 본다면 당신의 생각은 어두워진다. 당신이 매일 독성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에너지도 독성을 띠게 된다. 집중, 침묵, 일상적 패턴이 안정의 기반이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정을 유지하려면 당신에게는 닻이 필요하다. 그 닻은 일상적인 패턴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준다. 집중의 시간을 정하라. 매일 최소한 1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스마트폰은 꺼두고 알림은 차단하고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라. 침묵의 시간을 정하라. 매일 최소한 30분은 완전한 침묵을 경험하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이런 패턴들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한다. 이런 패턴들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 마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매일의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의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번 이 습관들이 자리 잡고 나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 더 안정될 것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집중될 것이다. 그리고 외부의 혼란이 당신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마음이라는 요새를 제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7. 기대와 집착 내려놓기. 당신이 지난주에 화가 났던 이유를 생각해보라.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아마도 누군가가 당신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황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대 때문이었다. 외부 기대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기대는 고통의 어머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내 행복은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당신의 평화를 맡기는 것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면 감정이 위태로워진다.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우선순위,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산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배우자가 항상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당신의 자녀가 항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당신의 친구들이 항상 당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기대들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평화는 기대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대와 표준은 다르다. 표준은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기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표준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줄여야 한다. 기대 대신 감사로 대체하기를 실천하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에 감사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었을 때 그것을 의무로 여기지 마라. 그것을 선물로 여겨라. 누군가가 당신과 시간을 보냈을 때 그것을 권리로 여기지 마라.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좌절이 사라진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시간. 하지만 이 더 많은 마음가짐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대신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라. 당신에게는 많은 것이 있다. 건강, 가족, 친구, 능력, 기회. 하지만 당신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의 마음을 키워라. 매일 아침 당신이 가진 것들을 나열해보라. 그리고 그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감정적 자립을 이뤄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승인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칭찬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노예다. 외부 반응이 아닌 자신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면 자유와 회복력이 생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하라. 그것이 인정받을지 걱정하지 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면 집중과 관찰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그들의 약속이 아니라 결과를 보라.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패턴을 보라. 기대는 고통을, 관찰은 명확함을 준다. 기대할 때 당신은 현실을 왜곡한다. 당신은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본다. 관찰할 때 당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이 실제로 하는 대로 본다. 이 명확함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당신은 더 이상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8. 용서와 감정 해방. 당신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가?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 그 원망을 품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몇 달,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이제 진실을 말해보자. 그 원망이 그들을 해쳤는가? 아니면 당신을 해쳤는가?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빠른 용서는 에너지를 해방시킨다. 용서를 오해하지 마라.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과거를 해소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을 때 당신은 과거에 갇혀 있다. 당신은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것이 현명한가? 당신이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간다. 기회들이 지나간다. 행복한 순간들이 지나간다.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다. 용서는 당신을 현재로 데려온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기 용서는 성장의 도구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렵다. 당신은 자신이 한 실수들을 기억한다. 놓친 기회들을 기억한다. 상처 입힌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을 끝없이 비난한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하지만 이 자기 비난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가? 아무것도. 과거의 실수는 현재의 나를 가르친다. 당신이 실수한 이유가 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덜 현명했다. 덜 경험이 있었다. 덜 성숙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니다. 그 실수들이 당신을 가르쳤다. 그 실수들이 당신을 성장시켰다. 그 실수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다. 죄책감은 배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가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나를 어떻게 현명하게 만들었는가? 모든 실수는 수업이다. 모든 실패는 교육이다. 하지만 이 수업을 배우려면 자기 비난을 멈춰야 한다. 고통을 연료로 삼기를 배워야 한다. 삶은 당신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그 고통에 압도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통을 연료로 사용할 것인가? 부정적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면 목적과 리더십의 길이 열린다. 당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분노를 정의를 위한 싸움의 에너지로 사용하라. 당신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 좌절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로 사용하라. 당신이 거부당했다면 그 상처를 자신을 증명하는 결심으로 사용하라. 역사를 보라. 위대한 리더들, 성공한 사업가들,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보라. 그들 대부분은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포기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용서는 강함의 표시다. 약한 사람은 원망을 붙잡는다. 그들은 피해자 역할에 안주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정체성으로 만든다. 강한 사람은 놓아준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과거를 딛고 일어선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용서는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매일 용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시작하라. 지금.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9. 목적이라는 원동력. 당신은 왜 매일 아침 일어나는가? 습관 때문인가? 의무감 때문인가? 그냥 그래야 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산다.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들은 생존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지는 않는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다. 목적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다. 사명의 명확함은 산만함을 제거한다. 당신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진다. 이것이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는다. 간단하다. 하지만 목적이 없다면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해 보인다. 모든 기회가 똑같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모든 선택이 똑같이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유부단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만해진다. 확고한 목적은 습관, 관계, 결정을 걸러내며 훈련을 지속시킨다. 당신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 있다. 목적은 필터와 같다. 그것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리해준다. 끈기는 목적에서 나온다. 동기는 감정이다. 감정은 변한다. 오늘 동기가 있었다고 해서 내일도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목적은 다르다. 목적은 감정을 초월한다. 동기는 불안정하지만 목적은 고통 속에서도 지속성을 요구한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동기는 사라진다. 하지만 목적은 남아있다. 이것이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는 성격을 형성하고 장애물을 변화시킨다. 목적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더 강하다. 그들은 더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더 끈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그들에게 힘을 준다. 인정이 아닌 목적을 위해 살기를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산다. 그들은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존경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들의 기분에 달려 있다.
그들의 관심에 달려있다. 그들의 이해에 달려있다. 자신의 의미를 통해 살아갈 때 외부의 승인 없이도 성취와 회복력이 생긴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당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의미 있는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목적을 가진다는 것은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당신은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없다.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외로움은 사명의 명확함으로 정당화된다.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고통스럽다. 때로는 외롭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가족이 반대할 수 있다. 친구들이 떠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사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역경은 개인의 유산을 만든다. 당신이 목적을 위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의 이야기가 된다. 당신의 유산이 된다. 후에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 때 그들은 당신이 겪은 어려움을 존경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보여준 끈기를 존경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지킨 원칙을 존경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인생의 마지막에 뒤를 돌아볼 때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목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가? 이런 감정들이 당신의 목적을 가리키는 신호들이다. 목적을 찾으면 그것을 놓지 마라. 그것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10. 일관성과 유산.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원리로 귀결된다. 일관성. 하루 이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한 번 침묵으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한 번 용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어렵다. 일상의 훈련은 위대함의 기반이다. 위대함은 한 번의 큰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위대함은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는 것, 매일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매일 자신의 목적을 되새기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감정적 승리를 위한 길은 반복된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침묵하는 것이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라.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감정적 근육도 반복을 통해서만 강해진다. 일관성 없이는 진보도 없다. 당신이 오늘 감정을 잘 조절했다고 해서 내일 자동으로 잘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매일의 연습이다. 매일의 선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진다. 습관이 되면 의식적인 노력이 덜 필요해진다. 일상의 목적은 닫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에게는 안정적인 기준점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목적을 되새기는 것, 매일 저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 매일 자신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 사명을 되새기는 것은 산만함을 막아준다. 세상에는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뉴스, 소셜미디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새로운 기회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자신의 목적을 되새긴다면 이런 산만함들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목적에 맞는가? 이 질문 하나로 대부분의 유혹을 걸러낼 수 있다. 목적 있는 삶은 건드릴 수 없고 부서지지 않으며 깊은 의미를 지닌다. 목적을 가진 사람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외로워져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다. 그 나침반이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이 있다. 지금까지처럼 감정에 휘둘리며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평화가 결정되는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변화는 쉽지 않다. 변화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하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원리들을 실천하라. 매일 실천하라. 감정적 자기 통제를 연습하라. 침묵의 힘을 사용하라. 기대를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목적을 찾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라. 한 달 후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6개월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1년 후 당신은 자신이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금 시작하라. 당신의 유산은 오늘부터 만들어진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다. 하나는 과거로 이어지는 문이다.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고통스러운 문. 감정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자신의 평화를 타인에게 맡기며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문. 다른 하나는 미래로 이어지는 문이다. 낯설고 도전적이지만 자유로운 문. 감정의 주인이 되고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지키며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문. 당신은 어느 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동으로 첫 번째 문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다. 당신이 들은 모든 진실이, 당신이 느낀 모든 깨달음이 당신의 의식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식은 행동 없이는 무력하다. 깨달음은 실천 없이는 환상일 뿐이다. 영감은 적용 없이는 순간의 감정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변화의 순간에 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의 당신을 결정한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길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감정의 노예로 살 것인가? 감정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릴 것인가?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지킬 것인가? 도발에 즉시 반응할 것인가? 침묵의 힘을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당신은 이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하는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들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이 실제로 변했는가? 그들 중 몇 명이 정말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가? 매우 적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동받기만 하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감을 받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여기까지 왔다. 당신은 끝까지 들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한다. 그렇다면 증명하라. 지금 당장 증명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라. 감정이 치솟을 때 어떻게 통제할지 결정하라. 이런 결정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결정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당신의 관계가 달라진다.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감정의 주인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만든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다. 이것은 선언이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이 원칙들을 적용하고 이 변화를 실천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변화는 매일의 선택에서 일어난다. 이 변화는 매 순간의 결정에서 일어난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오늘도 옛날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매번 누군가가 당신을 도발할 때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즉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가? 매 순간 감정이 치솟을 때마다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다.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관찰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신을 만든다. 시작은 지금이다. 변화는 지금이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지금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시작하라. 당신의 시간은 지금이다.